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3%에서 동결했습니다. 이 경기 둔화 우려가 크지만 환율 급등을 고려해서 금리를 묶어두기로 한 겁니다.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살펴봅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이제 올해 첫 금융통합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 그 회의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이제 기준금리 3%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돌렸고요. 네. 11월에도 시장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 연속 인하였어요. 이 금통위가 잇따라 금리를 낮춘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작년과 올해 초는 경기 침체 바람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엄과 탄핵 사태까지 겹치면서 소비 투자 등 내수 위축 우려가 더욱더 커졌고요.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급락했고요.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 같은 경우는 최근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3%로 0.4%포인트나 끌어내리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경기 둔화 우려가 있는데도 금리를 동결했다는 건 이 환율 걱정이 더 컸다라는 의미겠죠. 맞습니다. 하느니 오늘 3연속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환율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데요. 이 달러원 환율은 작년 11월 초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이후에 미국 물가와 시장 금리 상승 기대 등을 업고 뛰기 시작해서 같은 달 중순 1,410원 선을 넘더니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오름폭이 커져서 연말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1,480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새해 초에도 국내 탄핵 전국이라던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강달러 전망들과 맞물려서 1,450원대에서 1,47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기준금리까지 추가로 더 낮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달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서 1,500원을 웃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과거와 같이 이제 현재 우리나라 순 대외 금융 자산이 약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순 대외 채권이 3,780억 달러 수준에 이르는 만큼 환율이 일정 수준 오른다고 해도 외환 위기까지 번질 가능성은 크진 않은 것으로 보여요. 네. 하지만 환율 상승으로 어렵게 잡은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또 확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환율이 뛰면 달러 기준으로 같은 상품이라도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고요. 이렇게 높은 수입 물가가 전체 소비자 물가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파생 상품 시장에도 좀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 미국도 금리 인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속도 조절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한국은행도 이런 부분을 의식했겠죠. 네, 미국도 한은과 마찬가지로 금리를 내리면서 통화정책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금리를 천천히 내리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작년 12월에 미국 연준이 공개한 새해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어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로 3.9%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전망치 3.4%보다 0.5%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높아진 네.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현재 금리 수준을 고려하게 되면 당초 예상된 4번이 아니라 2번 정도만 내리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더구나 이제 예상보다 높은 고용 물가 지표 등을 바탕으로 일부 글로벌 아이들은 올해 아예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달 연준의 금리 동결 여부나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고 한국은행이 2.75%로 금리를 낮춘다게 되면은 현재 이제 1.5%포인트인 금리 격차가 1.75%까지 벌어지고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죠. 네. 작년 마지막 회의, 금통위 회의 때하고도 네. 지금 회의를 비교해 보면 좀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근거로 밝히는 이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네.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와 이제 속도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문구를 추가를 했습니다. 네.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는 11월과 동일하기는 했는데요. 네.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에
시장의 하방 위험이 이제 커지고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표현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또 앞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면서 작년과 올해 성장률이 작년 11월 전망치인 2.2%, 1.9%를 하회할 것이라고 이제 진단했습니다. 네.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둔화 흐름을 추세로 표현을 변경했고요.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은 이제 환율 변동성 확대가 물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변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환율이 이번 금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가계 부채 같은 경우는 좀 안정되고 있다고 봤고, 계엄 탄핵 전국으로 인한 정치 리스크도 상당히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세계 경제 전망에서는 국가별로 경기 흐름이 차별화된다는 언급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예. 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주요국의 정치 상황은 또 새롭게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국내 경기 어려움을 이제 한국은행이 고려하고 있음을 통방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긴 했으나 상당히 통화 완화적이다, 비둘기적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도 살펴보면 이제 한은 네. 총재도 성장률에 대해서 우려가 컸나 봅니다. 맞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먼저 작년 11월 금리 인하 이후에 가장 큰 여건 변화를 꼽자면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정치 리스크 확대였다면서 네. 소비, 건설 경기 등 내수 지표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진단했어요. 그리고 작년 이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0.2%나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봤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작년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올해 성장률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환율 때문에 뭐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겠죠. 맞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첫 번째 이유로 역시 환율을 꼽았는데요. 네. 이 총재는 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현재 환율 수준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라던가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로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 총재는 환율이 계엄 전에 1,400원에서 1,470원으로 오른 것 중에 50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공통으로 달러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네. 근데 기계적으로 보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상승은 한 20원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환해지 물량이라던가 뭐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정치 영향은 25원보다 큰 30원 정도로 보고 있다면서 네. 이 환율 영향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들어서 분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 만약에 환율이 1,470원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측했던 것보다 0.15%포인트 올라서 물가 걱정이 상당히 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환율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도 같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물가에 미치는 임팩트가 더 클 것으로 분석을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작년 10월과 11월에 두 차례의 금리 인하 효과도 지켜볼 겸 이제 숨 고르기를 하면서 정세에 따라서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신중하고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네, 그렇군요. 금통위원 중에서 이제 네. 동결 말고 인하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면요. 네,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이제 한 명인 신성환 금통위원만이 기준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예. 신 의원은 환율 등 대외 부분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 인하 방향성이 이미 외환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또 환율 상승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는 작용할 수 있지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좀 줄어들 것이다. 판단해서 경기에 중점을 두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예. 이 총재는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신 의원의 의견에 다 동의하면서도 이 대외 요인이 불확실성이 커서 일단은 대내 요인에 방점을 두고 한번 쉬었다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제 결론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금통위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총재는 이제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이내에
현재 연 3%보다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이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금통위원들은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아서 이 단기적인 정치 불확실성과 대외 경제 여건을 확인한 이후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에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부 분위기였다. 이렇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하루 전에 있었던 그 대통령 체포 네. 소식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봤다고요.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있었던 이제 이벤트,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인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감소하기를 이제 바라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어제 이를 계기로 과거와 같이 이제 질서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고 경제 정책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해외에 계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치와 경제 프로세스를 분리해야 한다고 하면은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하는데 당연히 분리가 어렵다면서 어렵지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을 좀 엄호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네. 이 당시 상황을 두고 총리가 탄핵당하고 최권한대행이 대행의 대행이 돼서 또 탄핵당하면은 대외 신인도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우려를 했었다면서 제 메시지를 이제 정치적 메시지라고 하는데 상당히 경제적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 문제라면서 이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말이었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네. 결국 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전문가들이 제가 1분기 중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내릴 거라고 봤는데 네. 이번 달을 일단 동결을 했고요. 맞습니다. 또 3월에는 회의가 없으니까 결국 다음 달에 금리 인하가 좀 네. 유력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 시장에서는 2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상당히 지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경기 상황을 반전시킬 요인이 마땅치 않고 2월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 하향 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금리 인하가 동반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오늘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의 관세 정책에 윤곽이 잡히면 대외 불확실성 요인은 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금리 인하를 통한 경제 주체들의 이 심리 개선 효과도 현재 상황보다는 좀 커질 수가 있고요. 한은도 그동안 올해 정책 방향이 인하라는 점을 아까 통방문이라던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통화 완화적인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단행했던 만큼 인하를 더 미루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